청소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약품 뭐 쓰세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전문가용 약품들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 약품보다는 훨씬 독해요. 강산성, 강염기성 같은 화학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약품을 쓰냐에 따른 종류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들이 뭐냐면 약품에 대한 안전 수칙들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뭐 맨손으로 만지지 마라, 그리고 뭐 눈에 튀었을 때 뭐 빠르게 물에 헹군다, 뭐 이런 간단한 안전 수칙들이 있지만 이런 거를 말고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일단 약품을 공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청소업을 하시면서 전문 약품을 사용하시면서 약품으로 인한 화재 사례라든지 아니면 약품으로 인한 부상 사례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먼저 유의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MSDS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MSDS는 안전보건 자료를 얘기합니다. MSDS는 어떤 화학세제가 저희 시중에 공급이 될 때 화학세제의 제조사 혹은 수입사 뭐 이런 유통하는 과정에서 MSDS를 무조건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MSDS가 궁금하시면 공급사나 아니면은 뭐 그 약품을 사는 매장이라든지 수입사에 요청을 하시면 MSDS를 받을 수 있습니다. MSDS는 어떤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냐면 약품을 구성하고 있는 종류와 약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 약품에 노출되었을 때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MSDS에 다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 세제를 보면 MSDS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뭐 사용 방법들, 그리고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이런 것들이 다 MSDS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제 안에는 되게 약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MSDS의 자료를 보면 되게 좀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MSDS를 꼭 굳이 모르셔도 뭐 청소를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MSDS가 꼭 필요한 현장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학물이라든지 폭발물에 조금 민감한 공항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청결이나 안전에 좀 민감한 기업을 대상으로 청소를 하시다 보면 거기서 먼저 MSDS를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사용할 약품들의 MSDS를 다 고객사에게 첨부를 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청소한 고압 세척이라든지 바람에 날려가지고 세제가 날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세제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세제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제들이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MSDS를 첨부를 하고 거기서 승낙을 해줘야 청소가 가능한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MSDS라는 것을 꼭 아시고 뭐 시간이 나실 때 꼭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청소약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무통이나 청소약품을 소분해서 다니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합니다. 뭐 샴푸를 다 쓴 통, 뭐 케찹통, 페트병, 이런 아무통이나 청소약품을 소분해서 다니다 보면 그 약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본인도 나중에 헷갈리게 되고, 그 약품을 본인 혼자만 쓸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팀원들이 쓰거나 아니면 뭐 다른 팀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사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쓰게 될 경우에 어떤 약품인지 모르기 때문에 화자가 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 중에 하나는 기존의 청소 약품통을 다 쓰고 그 통이 되게 쓰기 편해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약품을 부어가지고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그 라벨에 표시되는 약품이겠지 하면서 썼다가 화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통에다가 이렇게 소분해서 다니는 걸 좀 지양하셔야 되고, 만약에 소분을 했다고 하면 꼭 라벨링을 하셔가지고 그 청소 약품이 어떤 제품인지 꼭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짜기 편하다는 이유로 이제 뭐 케찹병이라든지 뭐 페트병 이런 데다가 청소 약품을 담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그냥 아무 플라스틱 병에다가 청소 약품을 담게 되면 이 플라스틱이 화학 약품으로 인해서 밑에 구멍이 뚫리거나 뭐 분리가 돼버리거나 녹아버리거나 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약품을 보관하실 때는 꼭 내화학성 소재인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용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폴리에틸렌 중에서도 HDPE라는 하이덴시티 폴리에틸렌이 가장 화학적으로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소재로 된 용기에다가 화학약품을 보관하시고, 보관하신 다음에는 꼭 내부에 구분할 수 있도록 라벨링을 하셔가지고 소분해서 다니셔야 합니다. 가장 최악은 금속으로 된 병에다가 화학 제품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최악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쓰는 청소 화학약품을 분무기에 담아가지고 보관하는 것을 꼭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무기 자체가 뭐 쓰기 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무기로 사용할 때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호흡기로 화학약품이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분무기로 꼭 사용하셔야 한다면 몇 가지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분무기를 사용하실 때 분무 모드보다는 직사 모드로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분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뭐 갇힌 방 안에서 향수를 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향수를 뿌리면 방 안에 향기가 확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향기가 난다는 것은 그 입자가 내 호흡기 안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인데,
화학 제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무로 분사를 하시게 되면 내 폐로 이게 흡수가 된다는 얘기라서 굉장히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화학약품을 분무기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분무 모드보다는 노즐을 다 왼쪽으로 다 풀어서 직사한 모드로 꼭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를 사용하신다 하면은 꼭 노즐을 돌려가지고 잠궈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용기를 담거나 손잡이를 들거나 차에 실을 때 이럴 때 실수로 이 분무기의 손잡이가 눌려가지고 약품이 분사되는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손을 씻을 수 있는 현장이면 뭐 크게 상관없지만 보통 이동 중이거나 쉽게 물을 쓸 수 없는 환경에서 약품에 노출될 경우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약품을 다 쓰신 후에는 꼭 잠궈 주시고 다시 사용할 때 다시 풀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습관이 안 들이셨던 분들은 꼭 이렇게 번거롭게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싶기도 하지만 막상 습관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안전수칙은 바로처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셋째로 청소약품을 희석하실 때는 물부터 따르고 그 다음에 약품을 넣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유는 저농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 있고 약품을 먼저 넣고 물을 넣다 보면 물로 인해 가지고 약품이 튀면서 그 약품으로 인한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희석을 하실 때는 물을 먼저 넣고 약품을 넣는 것이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제를 절대 혼합해서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세제를 혼합하게 되면 수소가스나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소가스는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염소가스는 저희가 주로 일상에서 사용하시는 락스와 일반 세제들이 혼합하게 되면 염소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염소가스는 저희 폐에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제를 섞어서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소세제는 정말 강한 화학약품들이 많습니다.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이 밖에도 세제를 직접 향으로 맞는 행위라든지 손으로 맨손으로 만지는 행위, 환기를 시키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안전수칙들이고요. 일부 청소업자들 중에서 경력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되게 베테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화학약품이 무서운 것은 고농도 급장 노출은 저희가 응급조치를 할 수도 있고 피부라든지 폐에 즉각적인 손상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응급실을 갈 수도 있고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약품이 무서운 것은 저농도 장기 노출로 인한 만성 중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농도 장기 노출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피해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피해를 인지할 수 있는 순간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조치를 하기 되게 타이밍이 늦은 경우, 그럴 경우에 인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피해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장시간 노출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옥시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이것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렇듯 화학약품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또 사소한 습관들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안전수칙들 기본적으로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